안녕하세요, 사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역대 11분의 대통령들의 묘 중에서 세상에 알려진 총 40개의 묘를 살펴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40개의 묘 중에서 4개의 묘가 명당이니 명당이 약 1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총 11분의 대통령 중에 5분, 즉 45%는 조상을 혈이 맺힌 명당에 모셨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평균치보다는 높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6분의 대통령, 즉 55%의 대통령들은 선대의 묘를 명당에 모시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개의 묘 중에 24기, 즉 60%는 용맥의 등성이를 타고 있는 정도이고, 12기, 즉 30%는 무기지인 흉지에 모셔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역대 대통령들이 태어난 생가는 어떠했을까요?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을까요? 아니면 흙수저였을까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4대 대통령이었던 윤무선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앙리 143-1번지인데요. 구릉을 이루면서 동남, 남으로 선회한 용맥의 끝자락에 생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윤무선 전 대통령의 태어난 집을 중심으로 좌우로 뻗어내린 용맥들이 감싸 보국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고, 생가 앞으로 흐르는 물이 휘감고 돌아나가는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무선 전 대통령의 태어난 집 안채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가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듯이 윤무선 전 대통령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영국 에드버러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서울특별시장, 상공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제5대에서 9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경북 구미시 상무동 171번지인데요. 구미시 명산인 금우산에서 효자봉을 지나 동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후 동남으로 선회하는 용맥이 이곳을 정점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이곳에서 갈라지는 용맥 중에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로 입수하는 형상입니다. 또한 이곳으로 뻗어내리는 용맥과 이곳으로 뻗어내리는 용맥이 어울려 생가를 중심으로 보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안채 안방 바로 앞부분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처가인 수원백시 선산을 관리하던 산지기 박성빈의 아들로 태어나 대구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후 3년간 교사로 재직하다가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에 입학하였고 2등으로 졸업한 성적 우수자로 추천을 받아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57기로 입학 졸업한 후에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흑수저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제10대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836-1번지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폐관이 길어져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규하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도 부잣집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 교육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후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제11, 12대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263번지인데요. 동쪽으로 진출하다가 남쪽으로 뻗어내린 용맥의 끝자락에 생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내륙에서 좌측과 우측으로 갈라진 지엽이 보국을 형성하여 혈이 맺힐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는 혈이 맺혀 있는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보안사령관,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흑수저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제13대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대구시 동구 신영동 596번지인데요. 대구의 명산인 팔공산에서 서봉, 상여바위봉, 파계봉으로 뻗어나가다가 이곳에서 동남, 남으로 행용하다가 이곳에 세운 산봉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후 위하면서 뻗어내리다가 생가로 입수하는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요. 생가를 중심으로 좌우로 뻗어내린 지엽이 어울려 보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집도 혈이 맺힌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집의 형태를 살피면 알 수 있듯이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보안사령관, 국회의원, 정무장관, 체육부 장관, 내무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제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애포리 1383-3번지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집은 혈이 맺힌 명당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조부 때부터 멸치 어장과 어선 10여 척을 운영하였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에 정계에 입문하여 구선의 국회의원과 신민당 총재, 신한국당 총재 등 야당 지도자를 거쳐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제15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전남 신안군 하이면 후광리 100번지인데요. 생가터 주변에 염전을 만들면서 좌청령과 우백구를 훼손하였는지 현재는 좌청령과 우백구가 없는 상태입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혈이 맺힌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의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자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선의 국회의원, 새천년 민주당 총재, 평화민주당 총재를 거쳐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번지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도 혈이 맺힌 명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선의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거쳐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가는 생략을 합니다.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대구시 동구 삼덕동 1가 5-2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도심으로 변했고 번지 내에 큰 건물이 들어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5선의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거쳐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경남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694-1번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곳도 주변을 경지정리를 하면서 형상이 사라졌지만 혈이 맺힌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정계 입문해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실장,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을 거쳐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일본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도시개발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혈이 맺힌 명당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약 160여 명의 걸출한 인물들의 생간을 살펴보았을 때 96% 이상이 혈이 맺힌 명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 기초 강의 이화에서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집을 짓고 있을 때 길을 가던 도선국사가 마두열 명당의 집터를 잡아주면서 사만을 통일할 대원군제가 태어날 것이라 예언하였다는 야사가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집터에서 걸출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란 이야기가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안동시 동쪽에 영남산에서 동쪽, 남쪽으로 선회하면서 뻗어내린 용맥의 끝자락에 임청각이라는 고성이씨의 고택이 있는데요. 이 집은 혈이 맺혀 있는 명당으로 판단이 되는 곳입니다. 이 고택에는 일명 우물방으로 불리는 아이를 낳는 산실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3명의 정성이 태어날 것이란 예언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임청각에서는 대구서씨 중흥교의 시발점이 되는 약봉 서성 선생님이 태어났는데요. 사후에 영의정을 추정받으셨고 조선 후기에 류후조 선생님이 태어나셨는데요. 좌의정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님도 이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경주시 양동마을의 월성손씨 종택인 서벽당은 안동부서를 역임한 개천군 선수가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도 혈이 맺힌 명당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서백당은 사면선생 지지로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대 선소의 아들로 태어난 손중돈이란 인물이 이주판서에 이르렀고 이 집에서 태어난 애손 이현적 선생님은 동방 18현으로 문묘에 배양이 되었는데요. 이에 월성손씨 집안에서는 남의 가문만 좋은 일을 시켰다면서 시집간 딸들이 해산을 하러 오면 다른 일가 집으로 보내는 유습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에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3도 도지사를 역임한 후에 충청남도 민선도지사를 역임하시고 충남방직을 창업했던 이기세라는 인물이 태어난 집인데요. 이 집은 해룡고주형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집 뒷뜰에는 천년기라고 각이 되어 있는 석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 집을 지은 분은 이 집터가 혈이 맺힌 명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후손이 천년을 이어가기를 바라셨겠지만 군계 일하게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 크고 넓은 공간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에 지은 고택의 입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혈이 맺힌 명당길제에 자리 잡고 있고 그 핵심에 아이를 출산하는 태실을 배치한 사례를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양택혈의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열망도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말은 미천한 가문에서 걸출한 인물이 태어났을 때 이를 비유해서 쓰는 말입니다만 요즘은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을 빗대어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시골에서 태어나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들 중에 금수저에 해당하는 윤보선, 최기화, 김영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유학을 하시거나 정규대학을 졸업하셨지만 그 중에 3분의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셨습니다. 흑수저로 태어나신 7분의 대통령 중에 정규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2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3분, 2분의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다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봤을 때 걸출한 인물은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편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대 유고를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을 했을 때 동기 가문의 영향에 의해서 후손에서 걸출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풍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드시 잉태 시기부터 두뇌가 완성되는 시기까지 혈이 맺힌 명당 집태에서 발산하는 생기를 직접 받고 자라야 걸출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암의 풍수기행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